양전고 1등급의 학습 습관을 함께 설계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자, 우리 지난 1년을 함께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2026년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갔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대한 총평입니다. 자, 지난 시험을 돌이켜 봤을 때요, 우리 1등급의 답은 서술형을 어떻게 훈련하고 또 관리를 받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급제까지는요, 서술형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무조건 다 잘해줘야 됐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었죠? 자, 그런데 그동안 고등급제에서는요, 당연히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 출제가 됐었고요. 그게 지금의 난이도처럼 꽤나 어려웠지만 외부 지문 서술형까지도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갔어야 하는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5등급제에서는요, 시험 범위 내의 서술형 문제만 잘 다룰 수가 있어도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식은 거의 만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예비 고2 양전고 학생들의 겨울방학 때 훈련은요, 이 서술형을 어떻게 다루는가, 서술형을 얼마나 보충하고 가는가가 여러분들의 2학년의 내신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기말고사 범위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개과가 들어갔습니다. 3과 4가 들어갔고요. 프로젝트 2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EBS 하영이 데이 19에서 24 이렇게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고1 모의고사가 이제 평소보다 몇 개 지문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조금 더 범위가 들어가서 좋지는 않았겠지만 이 정도면 고등학교에서 적당한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외부 지문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양전고에서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다시 한번 함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휘 영역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1번부터 한 보통 5문제에서 많으면 7문제까지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파생어와 그 다음에 요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혼동어휘까지 잘 알고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겨울방학처럼 중요한 시즌에 수능 필수 어휘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휘 문제 어떻게 훈련을 했었죠?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 문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유형으로 함께 우리 훈련을 동형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단어가 학교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연락을 줘서 무척 기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문항입니다. 독해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뭐 요약문,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뭐 주제 추론, 빈칸 등등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 유형은 사실은 외부 지문이 아니라면 외부 지문도 사실 요즘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추세는 아닌데요. 객관식에서는 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독해 유형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 지문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이 때때로 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을 2가지로 한번 유형을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는데 선택지를 판별하는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선택지를 판별하는 능력은 그럼 어떻게 기를까요? 첫 번째, 선택지에 있는 영어 문장은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당연히 학교 선생님께서 선택지를 어렵게 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지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선택지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훈련, 모의고사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어려워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2번째. 선택지에 있는 단어는요,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능 필수 어휘를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서술형 무척 중요하다고 했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필수 어휘를 함께 누적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판단을 좀 어려워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예리 영어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선생님이 이제 고3 수능을 단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함께 늘 꾸준히 훈련을 합니다. 선생님의 외부 지문 훈련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어. 이게 다 해석해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문장 간의 연결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필자의 관점에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고 다만 필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지치기 훈련을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훈련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외부 지문 객관식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학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정고 어법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선생님은 이제 양정고 어법 문제 예시로 이번 기말고사 서술형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객관식에서도 어법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네, 보통 이제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고르시오에 이제 늘 아쉬운 점이 이제 하나는 맞고 또 뭐는 틀리는 이런 경우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그건 기본 어법 실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방학을 강조하지만 우리 겨울방학에 시간이 많으니까 어법의 객관식 문항은 여러분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맞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학 2달이라면 누구든 어법 객관식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법 주관식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요, 어법 주관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객관식을 안전하게 100% 어법 문제를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이제 외부 지문 어법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밑줄 치어져 있는 부분에서 틀린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쳐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봤지만 어떻죠? 이 밑줄이 큰 힌트가 되지 않죠? 그냥 이제 어떤 문장이 틀려 있는가를 적기 위한 이제 지표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다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네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어법 출제 포인트인지 그걸 정확히 짚으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어법이라는 게 너한테 얼마나 익숙해져 있니? 이거를 첫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이 투부정사를 쓰셨는데 그걸 동사 자리인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 동사 자리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돼요. 구조가 눈에 한 번에 보이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동사 자리에 나 투부정사 동사로 고쳐야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쓰고 싶은 단어, 쓰고 싶은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수, 시제, 태 전부 다 고려해서 알맞게 고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얼마나 능숙하게 훈련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이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사실 선생님이 양정고 2학년에서 이런 어법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예비고 1, 양정고 1학년 수업을 권고를 합니다. 양정고 1학년 수업에서 이걸 너무 하드하게 하고 있죠. 정말 하드하게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있어요. 지금 2학년 여러분 친구인데 1학년 수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 1월 달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이 정도 문제는 가뿐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훈련을 꼭 하시길 바라고 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약문을 쓰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본 지문에 대해서 어법뿐만 아니라 독해 실력도 되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독해 문항인 걸로 볼 수 있죠. 독해 문항은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빈칸의 위치상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법을 고려해서 쓰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인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지 그럼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법과 함께 독해를 녹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영어는 5형식밖에 없습니다.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동안에 꼭 이 부분을 보충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충시키고 있죠? 우리 어디서 많이 본 포맷이죠, 그렇죠? 방금 전에 봤던 양정고 외부 지문 어법 포맷입니다. 이렇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재고 같이 하고 그리고 영작풀 어법 서술형 훈련은 이렇게 매일매일 수십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발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양정고 서술형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아까 강조한 서술형이 나왔네요. 자, 서술형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을 주시고 배열을 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확히 영작을 해야 되는데 변형도 해야 되고 단어 추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영작 중에서 좀 난이도가 쉬운 게 이제 배열 유형인데 그 유형 완벽한 그 유형은 아니죠. 왜냐면 단어를 다 주시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가하고 고쳐야 돼요. 제가 여기 답도 같이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받았던 정답지예요. 자, 근데 이렇게 문장을 똑같이 써도 0점 처리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쉼표를 안 썼기 때문이죠. 조금 너무 이렇게 야박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쉼표를 쓰냐 안 쓰냐가 어법상 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쉼표를 다 완벽하게 썼으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채점이 매우 깐깐했습니다. 깐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작 훈련을 할 때 사실은 이 영작 문장이 영작을 하기에 다른 이제 영작에 출제될 수 있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 엄청 어려운 문장은 사실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그닥 엄청 어렵지 않은 문장을 왜 학교 시험에 출제를 하실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내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영작 실력을 정말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 수업에서 지금 영작과 특강까지 함께 하면서 왜냐면 특강은 조금 더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작을 얼마나 보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영작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문제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모르는 친구가 우리 잘 없죠. 그렇죠? 시험 범위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설명하면 여러분 심드렁하게 당연하지.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타임 어택을 주고 해석을 주지 않으시죠. 그렇죠? 해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양정구에서는. 타임 어택이 아주 급박한 실전의 상황에서 그 익숙했던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여러분들한테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특히나 이런 특수구문만큼은 지금 우리 방학 때 그리고 내신에 들어가서도 시간을 재고 같이 1, 2분을 재고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을 때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내신 기간 때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놓고 내신을 들어가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양정고의 1등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여러분들 그리 원하진 않겠지만 3등급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객관식 시험 범위, 객관식 외부 지문 여러분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안전하게 2등급을 가져가려면 주관식 단답형에서 어느 정도 점수 가져가시면 되고 안전한 1등급 객관식 외부 지문 시험 범위, 외부 지문과 시험 범위 다 맞춰주시고 주관식 단답형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에서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까지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주관식 외부 지문이라고 썼는데 잘못 써 있어요. 주관식 외부 지문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 범위 문제를 이제 문장형까지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부 지문에서는 점수를 조금 가져가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큰 압박이 있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안전하려면 어느 정도 완전 외부 지문에서 0점보다는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의 관건은 여러분 서술형입니다. 자, 1등급의 습관을 설계하려고 여러분들과 시험 기간에 함께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관리를 함께 하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집중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우리 리뷰 테스트 매 시간마다 함께 보죠. 매 시간마다 보는 리뷰 테스트 선생님이 100% 다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리뷰 테스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단어, 혼동어휘까지 함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에서 여러분들 양정구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지 빈칸 시험까지 본 다음에 또 어법 서술형과 영작 서술형 그리고 내용이의 논리 구조를 제대로 파악했는지까지 함께 보는 문장 배열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 처음 시험에서 이제 프로젝트 1의 다바왈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지를 함께 보시면 자, 이렇게 빈칸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메꾸는 훈련도 있고 여기 보시면 지문이 있는데 밑줄이 없죠. 함께 서술형 어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밑줄 없는 서술형 어법 고치는 훈련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작, 양정고에서 나오는 영작 유형을 함께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함께 보기 위해서
문장의 배열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제 테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친 출제 포인트를 묻는 부분, 뭐 어법 서술형, 영작, 그 다음에 내용 관련해서 테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선생님이 절대 다음 시간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양전고 2학년은요, 이제 화목으로 픽스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요일 수업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절대 목요일 정규로 넘기지 않고 수요일 클리닉에서 함께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선생님한테 보이면 다음 주 화요일 정규 수업까지 절대 넘기지 않고 그 주에 무조건 함께 다 빈틈을 보완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법이나 서술형이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 서술형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함께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자, 양전고 기말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번에 이제 함께 또 양전고 기말고사 문제 선생님이 제작한 동형 모의고사로 같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이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 빈칸에 학교에서 밑줄 치고 물어봤던 부분, 선생님이 출제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데가 나왔어요. 이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이 답이었는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봤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답이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줬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사진을 넣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 어느 과, 어떤 문제에서 출제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출제표도 함께 주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 부분이 특히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같이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자료죠. 우리 남학생 친구들 이제 시험 전에 어떤 자료 봐야 되지? 내가 봤던 이 자료가 어디 갔지?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이 이렇게 포켓 사이즈, 조금 큰 포켓 사이즈가 되는 수첩에 모든 양전고의 시험 범위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법, 영작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변형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단원별 주제 문장까지 모두 정리를 하고 있고, 이 분석은 당연히 선생님이 직접 손필기로 하나하나 작성한 분석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수첩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다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전고 교재 라인이죠. 여러분들 많이 봤던 이제 책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교재가 좀 더 리뉴얼이 돼서 서술형 중점으로 교재가 개편이 되고요. 아직은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술형 특별 교재가 함께 더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총평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학년 때 우리 1등급의 답은 서술형의 훈련과 관리를 얼마나 받는지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내신 기간에 당연히 서술형을 위한 훈련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되지만 지금 이 겨울방학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신도 함께 해야 하니까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서술형까지 꼼꼼하게 함께 챙겨가시는 기간을 보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양전고 1등급의 학습 습관을 설계하는 강사 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